안녕하세요. 사이드 잡스 한수아입니다. 오랜만에 파워포인트 강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파워포인트의 작업 효율을 높여주는 기본 스킬을 익히셨다면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파워포인트 실력을 키우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실습입니다. 실전만한 게 없죠. 특히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는 좋은 샘플을 따라 만들어 보기를 추천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시면 우리 주변에 괜찮은 디자인 레퍼런스가 무척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광고입니다. 우리가 하루 한 번은 접속하는 네이버만 봐도 메인에 광고 배너가 올라와 있죠. 제법 잘 디자인된 배너가요. 앞으로 종종 광고 배너나 카드 뉴스 등 참고할 만한 이미지 예제를 소개해드리고 파워포인트로 구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파워포인트 실력을 높이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예제입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스포이드 기능, 이미지를 동그랗게 자르는 기능, 그리고 이미지의 색 조정 기능 등을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 상세 설명란에 보시면 실습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원본을 참고해서 PPT 기능을 활용해 따라 만들어 본 예제입니다. 지금부터 이 백지의 원본 예제를 참고해 따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lt F9를 누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된 안내선을 불러오실 수 있는데요. 안내선을 불러오셔서 적당한 여백을 명확히 맞춰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가장 쉽게 디자인의 품질을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는 개체들의 배열을 정확하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선 위에 개체들이 위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원본을 보시면 왼쪽 정렬을 통해서 각 개체들이 왼쪽에 동일한 선 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개체들이 삐뚤빼뚤 정렬이 안 되어 있다면 아직 완성이 안 된 디자인으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파워포인트 단축키 Alt F9를 누르셔서 이렇게 안내선을 불러오시고 그 안내선을 활용해서 각 개체의 위치들을 잘 조정해 주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작업으로 이 동그란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가 동그랗게 잘려 있는데요. 대개의 이미지들은 오른쪽 샘플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이 폰카나 카메라를 통해 찍으시는 이미지도 이렇게 동그란 이미지보다는 사각형 이미지가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동그란 도형에 맞추어 잘라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동그랗게 편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르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형 병합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르기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랗게 자를 이미지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화면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자르기 기능은요,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 리본 메뉴에서 그림 서식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림 서식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자르기라는 기능이 보이는데요. 이 자르기 기능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 아이콘, 이미지 모양이 있고 아래 자르기라는 이름과 밑으로 된 조그만한 화살표가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다루실 때 이런 조그만한 화살표가 있다라는 얘기는 해당 기능에 추가적인 옵션이 더 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그마한 화살표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먼저 가로 세로 비율을 정해 주셔야 돼요. 정원형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을 1대1 비율을 눌러줍니다. 1대1 비율을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다시 한번 자르기에서 밑으로 된 조그만 화살표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동그란 원형의 자르기 모양을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도형에 맞춰 자르기 위해 커서를 올리시고 기본 도형 중에 왼쪽 상단에 있는 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타원을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원형으로 이미지가 잘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작업을 했을 때 이 자르기 기능에서 가로 세로 비율을 먼저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이 도형은 타원형이기 때문에 정원형이 아니라 가로로 긴 원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가로 세로 비율을 선택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동그란 이미지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만들고 적당히 크기를 조정해서 위치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른 다음에 나는 이 낚시꾼 사진이
좀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즉 이미지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자르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액자 프레임 같은 모양이 나오고 잘려나간 영역이 조금 어두운 화면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바깥 부분, 즉 잘려나갔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드래그 하시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조정하시거나 크기를 조금 더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Shift 버튼을 클릭하시면 정 비율을 유지한 채로 크기를 조정하시거나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는 자르기 기능을 활용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다른 방법도 하나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린다는 기능이었던 도형 병합 기능입니다. 도형 병합 기능은 두 개의 객체를 합치거나 아니면 교차하는 부분을 남기거나 아니면 하나의 도형에서 겹치는 부분을 제거함을 통해서 원하는 도형의 모양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 도형 병합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름 그대로 도형이 먼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도형을 하나 삽입할 건데요. 리본 메뉴 상단 삽입 탭에서요. 도형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원형을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쭉 밑에 보시면 역시 기본 도형에 타원이 있죠. 타원을 만들 건데 여러분 이때 커서 모양을 잘 보세요. 지금은 커서가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들 도형을 클릭하면 커서 모양이 화살표가 아니라 십자 형태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시면서 이 커서 모양을 잘 보시면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도형을 만드실 때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커서가 바뀌었을 때 클릭 혹은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 클릭하시면 바로 임의의 크기의 도형이 만들어지고요. 드래그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크기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정원형을 만들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드래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Shift 키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 비율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위에 이렇게 커서를 올리신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셔서 이미지에서 남기고 싶은 부분을 대략적으로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형이 선택이 됐으면요. 지금부터 도형 병합을 할 건데 중요한 것은 객체 중에 무엇을 먼저 클릭하는가 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도형 병합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진을 남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되는 것은 사진입니다. 즉 이미지 객체를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 가지 객체를 복수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로 방금 전에 생성했던 원형 도형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커서를 자세히 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 플러스 표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와 도형 두 개의 객체가 선택됐습니다. 다음으로 리본 메뉴에서 도형 서식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도형 병합 기능이 있습니다. 도형 병합을 클릭해 보시면 버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최신 버전의 경우에 5개의 병합 기능이 제공됩니다. 이 중에 저희가 선택할 것은 교차입니다. 교차는 선택한 두 개의 객체에 겹쳐지는 부분을 남기는 기능인데요. 이때 남는 부분은 첫 번째 선택한 객체의 것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남기기 위해서 이미지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교차를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사진과 도형이 겹치는 부분의 이미지만 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르기 기능으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르기 기능과 달리 지워진 부분을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형 병합보다는 가급적이면 자르기 기능을 조금 더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오른쪽에 동그랗게 잘린 이미지를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텍스트 부분 같이 한번 또 작업을 해볼게요. 그 전에 지금 왼쪽에 레퍼런스 컷과 우리가 만든 이미지를 봤더니 우리가 만든 이미지가 조금 더 우중충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림 서식을 누르신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이 사진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여기서 그림의 여러 가지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 수정을 누르시고 밝기를 조금 올려 볼게요. 그럼 조금 더 밝아졌고요. 그 다음에 대비를 좀 올려 보시면은 조금 더 뚜렷하게 사진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전에 비해서 조금 더 산뜻해졌죠.
이어서 쇼핑과 플레이 윈도우 이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 파일을 보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쇼핑 아이콘이 있습니다. 쇼핑 아이콘을 적절히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왼쪽은 이 쇼핑 아이콘이 회색인데 반해서 제가 준비한 쇼핑 아이콘은 네이버의 초록색 색깔인 걸 보실 수 있죠. 이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개체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림 서식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색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회색, 어두운 색 강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뒤에 배경이 회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색 부분을 좀 날려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배경이 번잡하지가 않고 동일한 색깔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림 서식에서요, 방금 전에 클릭했던 색을 다시 클릭하시고요.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클릭하시면 역시 커서 모양이 바뀌는데요. 이 커서 모양이 바뀌었을 때 내가 제거해서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이미지 개체 안에서 내가 클릭한 부분의 색이 전부 다 날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경이 제거됐죠. 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트를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을게요. 다음으로 우리는 봄 도다리 원투라는 텍스트를 입력하면서 스포이트 기능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이미지를 구성하는 모든 개체는요, 삽입 탭에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가운데쯤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역시 커서의 모양이 바뀐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적당히 드래그 해주시면 내가 드래그한 크기의 텍스트 상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가 생성이 됐다면 봄 도다리 원투 이렇게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해 주세요. 그런데 텍스트 상자가 현재 기본적으로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왼쪽 정렬로 되어 있죠.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정렬을 바꿀 부분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홈 탭에서 가운데 있는 이 정렬 위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왼쪽에 정렬할 것이기 때문에 왼쪽 정렬을 클릭할 거예요. 이때 컨트롤하고 레프트 L 버튼을 누르시면 훨씬 간단하게 단축키로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크기를 키워볼 겁니다. 단축키는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엔터 왼쪽 위에 있는 꺽쇠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게 텍스트 크기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적당히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나눔 바른 고딕이 너무 얇은 폰트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두꺼운 폰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시는 두꺼운 폰트를 이용해서 폰트를 한번 바꿔보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 도연체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도 바꿨고요. 여기서 볼드체 기능을 더해 주시면 텍스트를 보다 굵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B입니다. 자, 텍스트 색상을 한번 바꿔 볼게요. 텍스트 색상은요, 홈 탭에서 글꼴 그룹에 여기 가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역시 밑에 화살표가 있죠. 추가적인 뭔가 옵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기본 색상 말고 스포이트라는 기능을 클릭하시면 커서 모양이 스포이트로 바뀝니다. 이 커서 모양이 스포이트로 바뀌면 화면 내에서 내가 클릭하는 부분의 색을 바로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왼쪽에 있는 예제에서 원본 텍스트 부분을 클릭할 거예요. 원본 텍스트에 파란색을 클릭을 딱 하시면 바로 이렇게 똑같은 색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을 입력해 볼 건데요.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삽입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번엔 복제 기능을 연습해 볼 겁니다.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채로 단축키로 기억해 주세요. 컨트롤하고 D 딱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단축키를 세트로 합쳐놓은 단축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텍스트 부분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 찐 낚시인들의 채비는 이 부분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글자 크기 또 바꿔보겠습니다. 쭉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엔터 왼쪽 위에 있는 꺽쇠 두 개 중에 왼쪽 꺽쇠를 이렇게 컨트롤 키와 함께 눌러주시면 텍스트 크기를 또 간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도연체 말고 저는 이번에 나눔 바른 고딕 같은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쭉 내려가서 나눔 고딕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눔 고딕 익스트라 볼드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색깔도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홈탭 글꼴 그룹에서 이 부분입니다. 클릭 딱 해주시고 스포이드 기능 눌러서요. 자, 원본에서 또 한번 가져올게요. 원본 위로 마우스 커서 올리시면 색상, 가져올 색상이 표시가 되죠. 클릭 딱 하면요, 이렇게 바로 적용이 됩니다. Alt F9 눌러서 안내선 지워볼게요. 저희 어느새 왼쪽에 있는 예제와 거의 흡사하게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배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죠. 이 물방울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물방울 부분은 파워포인트로 만들기에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조금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서 이번 강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본 메뉴 삽입 탭 클릭하시고요. 도형 클릭하신 다음에 선에서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클릭을 하시면 자유형 도형이 있습니다. 자유형 도형을 클릭하시면 드래그 혹은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클릭과 시작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지금 커서가 십자 모양으로 바뀌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제가 도형 삽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클릭한 다음에 쭉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시면 선이 하나 생성됩니다. 적당한 위치에 다시 한번 클릭, 그 다음에 또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보면 선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클릭. 그럼 내가 방금 클릭한 곳까지는 도형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물방울 모양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처음 시작한 부분으로 다시 돌아와서 클릭을 해주셔야 도형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 물방울 모양은 적당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물방울이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곡선이 아닌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곡선으로 만들려면요,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도형 서식에서 왼쪽 도형 편집을 클릭하시고 전 편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 편집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방금 전에 작업할 때 클릭을 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전 부분을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부드러운 점으로 바꿔주세요. 부드러운 점 이렇게 바꿔주시면요, 기존에는 좀 이렇게 각져서 꺾였던 그 부분이 조금은 더 곡선 형태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조금은 더 물방울 모양이 됐죠. 약간은.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속된 말로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PPT 작업을 할 때는 이런 모양의 도형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파워포인트 기능만을 활용해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크기 적당히 줄여주시고요. 기본 도형이 지금 회색입니다. 이 도형을 왼쪽 원본 이미지의 색상을 가져와 보도록 할 거예요. 역시 똑같습니다.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거나 홈탭에서 바꾸실 수가 있는데 저는 도형 서식으로 해볼게요. 리본 메뉴 도형 서식 클릭하시고 도형 채우기를 누르시면 스포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스포이드 딱 클릭해 주시면 역시 전체 화면 안에서 내가 클릭한 부분의 색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 색상을 클릭을 딱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졌죠. 여기 보니까 물방울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복제 단축키 컨트롤 D 누르신 다음에 위치 적당히 맞춰주시고 도형 상단에 있는 이 휘어지는 화살표 부분을 드래그해서 각도를 조절해 줄 겁니다. 각도 조절하고 크기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위치 맞춰줄게요. 짠, 이렇게 또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하시고요. 왼쪽 원본 예제를 참고하셔서 위치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트 가운데 조금 색상이 다르니까 색상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포토샵과 같은 전문적인 툴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파워포인트만을 활용해서 그럴듯한 배너 광고를 만드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때는요, 컨트롤 쉬프트 S 단축키를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고 파일 형식을 JPG나 PNG 형식으로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온라인에 올리실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이 생성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백지부터 시작해서 배너 광고를 같이 하나 만들어 보면서 파워포인트의 유용한 기능들을 익혀봤습니다. 파워포인트 한 번만 제대로 익혀두시면 보고서 작성 같은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디자인을 매우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기도 쉽고 활용도도 높고 무엇보다 저렴하죠. 왕초보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파워포인트 핵심 스킬을 엄선해서 엮은 초보자 교재 나도 잘하고 싶다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시기 위해 아셔야 되는
스킬들은 전부 다 익히실 수 있습니다. 독학이 혹시 어렵다면 하루 15분씩 학습해서 완주하시고 환급금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온라인 스터디를 운영 중이니까 참여해보세요. 스터디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에 상세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익히실 수 있도록 이러한 강좌들을 만들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